지수는 여기서부터 세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음. 들어요. 왜냐면 지금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막판 되면서 나오는 좀 공격적인 언사들 양측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좀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미국도 보여줄 거는 조목 장세 쪽으로 가지 네. 않을까 생각도 있고 미국은 더 이상 뭐 잘 가겠죠. 근데 이제 결론은 한국이 문제인데 지금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저항대 못 넘기고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여차 잘못하면은 한번 흔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참 바라보는 게 편치 않습니다. 근데 이 편치 않은 그렇죠.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액션을 저희가 못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기존에 물려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데- 물려 있는 걸 손절 처리하고 넘어간다는 게 네.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 쪽에서 만약에 A라는 종목을 마이너스 10%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리스크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를 그냥 거기다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뭐 A, B, C 다 있겠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거를 줄여다가 다시 마이너스 15% 갔었을 때 또 살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정한 트레이딩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잘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를 좀 한국 증시에 걸맞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국 증시 관련된 쪽에서 왜 이렇게 약한지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잠깐 몇 개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매크로가 안 됩니다. 매크로가 안 되는 게 일단 보통 한국 증시가 강할 때 보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고 거기다가 금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 유동성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지금 달러 강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도 강세로 가고 있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 인하할 정도가 아니라 경기 괜찮아라고 하는 쪽인데 보통 보면은 경기 괜찮으면은 한국은 지금 경기가 괜찮다 보니까 수출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 수출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온 이유는 수급이 자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체크를 하는데 이거 만약에 그러면 이게 다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서 이게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고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조정을 받을 텐데 괜찮을까요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출이 지금 미국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중국이 주춤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죠. 근데 트럼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대외 교역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니네 우리한테 수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적자가 더 커지는데 통상 압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두 번째는 대선 리스크. 지금 알고 있는 트럼프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통상 압박들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또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한국은 ATM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이거 뭐 그러니까 내가 좀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불안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뭐 보편적 관세 10%까지 다 붙이는 입장 쪽에서 중국이 대만 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 이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저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보병이 참전한다는 얘기. 네네. 이거는 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미국이 그냥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조금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한국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 GDP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GDP 발표할 겁니다. 잠정치가. 근데 잠재 성장률이 한국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1%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나마 2%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쭉쭉쭉 떨어져서 2%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몇 년 어느 분이 그러더라. 몇 년 안에 제로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사실상 저성장, 그러니까 완전 역성장이거든.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이 3%대입니다. 그러니 미국 같은 규모의 경제가 3%면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럼 어딜 투자하겠습니까, 솔직히? 미국에다 해야지. 예? 그런 변화라고. 아니 냉정하게 돈은 벌리는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 쪽에서 한 6가지 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 한국 시장이 약간 좀 개선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거를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여기다.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개선되는 게 없이 그냥 계속 또 무거워진다. 네, 이 지지권을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해야지. 네, 여기서 못 해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그냥 한 사이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올린 겁니다. 네. 그 자생적인 흐름으로 그러면 거래가 오늘은 탕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 그래 하게 되면 삼성전자 안 보고 다른 쪽으로도 뭔가 매수에 움직여서 팍 끌어올리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랬든 간에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2630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아무리 뭐가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 저기 가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매수세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략들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테스트가 들어오고 있다가 무거워질지도 모르는 입장 쪽에서 저희가 대응할 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SFI 예 FC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CSI 300 관련 CSI 300 관련된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이게 주식 담보를 통해서 네. 인민은행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걸 담보로 해서 주게 되면 유동성 주고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중국판 밸류업입니다. 아 진짜. 이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슬슬 보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고 한국도 하는데 성공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게 중국은 그거잖아요. 밸류업 하게 되면 가장 성과가 좋을 쪽입니다. 왜냐면은 해, 안 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기업 쪽으로는 다 참여하는 분위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자로 봤었을 때 회사들이 보니까 23개가 신청을 했고요. 이쪽을 금액이 110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 하겠네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변화가 시장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쫙 올라가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중국 쪽들은 계속 눈치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좋아지게 되면 중국 쪽으로 가요. 자금들이. 한국은 소외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번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일단 첫 번째 북미 쪽은 신났습니다. 뭐 북미는 거의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2주 연속으로 240억 꽤 많이 들어왔어요. 240억 달러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중심은 북미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두 번째 대만 쪽으로 자금 또 들어옵니다. 6억 3천 정도 들어오고 한 주 만에 다시 유입으로 들어오고,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인데 지금 현재 지난주도 마이너스 7억 정도 빠졌고 8주 연속 빠집니다. 근데 중간에 한 주를 빼게 되면은 14주 연속 매도입니다. 청년 대박인 것 같아. 그렇죠? 예, 14주 연속 매도인데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게 10억 달러니까 100억, 10억, 100억, 1000억 달러 정도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들이 거의 10조 팔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그런 뉘앙스랑 똑같죠.